기원전 771년 주 유왕의 죽음과 함께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기존의 가치는 무너지고 전쟁이 일상화하면서 약자들의 삶이 철저히 짓밟히는 절망적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과 어둠은 오히려 새로운 생각의 밑거름이 됩니다. 절망적이기에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희망을 찾아 나선 이들. 세상의 고통에서 눈 돌리지 않고 짓밟히는 이들의 편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꾼 사람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생각의 폭발을 보여준 그들을 우리는 제자백가라 부릅니다. 기원전 234년 진시황의 궁전인 함양궁에 한나라의 사자가 도착합니다. 당시 한나라를 공격 중이던 진의 군대를 물러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사자는 사실 이 전쟁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사자의 이름은 한비자, 한나라 왕실의 서자였습니다. 한국使者被参见秦王。 진시황은 우연히 한비자의 책 중 오두와 고분편을 읽고 감명받은 나머지 그를 진나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The first emperor, well, at that time still the king of Qin, read a piece by Han Fei and said, I would not mind dying if only I could meet the author of these lines. 과연 한비자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기에 진시황이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한비자를 직접 보고자 했던 것일까요? 한비자 같은 법가 사상가들을 우리는 현실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상주의적인 사상가들, 그러니까 공자나 묵자와는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상주의와 구별되는 현실주의란 무엇일까요? 현실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장자가 전하는 이야기를 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길을 걷다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따라가 보니
그건 다름 아닌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는 제발 물 한 대만 길어다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대답했죠. 诺，我且南游吴越之王，及西江之水而迎子，可乎？ 그러자 물고기의 대답이 정곡을 찌릅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내일 아침 건어물 가게에서 날 찾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それはその水が欲しいことは現実であり、かつよすこうの水云々というのはこれは非現実的なもの。そういうその現実と非現実というものをその揶揄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これが掃除のエピソードです。就是我们要知道顺应现实，要把握住现实，去制定合理的、有效的措施。 한 비자가 전하는 이야기는 그런 그의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차칠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발에 탁본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신발을 살 때 치수를 대보기 위해서였죠. 헌데 가게에서 신발을 고르다가 탁본을 집에 두고 온 것을 깨닫습니다. 앞불싸. 차칠이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죠. 신어보면 되지 않느냐는 말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발 탁본을 찾은 차칠이는 곧장 시장으로 향합니다. But by the time he came back to the market had closed. And somebody said, wait a minute, I don't understand. You wanted to buy your own shoes? You have your feet here. Why don't you just show your feet and you can get the right shoes? But the man answered, no, I don't trust my own feet. I only trust the measurements. 즉, 靴のサイズを測ってうんぬんということは一つの決まったその事柄を参考に参考にしてそしてそれに従って行動するというこのことであって自分の足の実際のその足のサイズで思ってその靴を履いてみてそして買うというのはこれはその場その場で現実的に対応するというその違いです。したがってその靴のサイズを測ったその用紙をそのメモを忘れようと忘れまいが現実的にその足がある限りはいいのではないか。靴は買えるです。儒家の証拠主義というものとそれから完璧主の現実主義のこの対応この批判でしょうね。That we should actually not trust the teaching of the ancient kings that were developed at the time of the ancient kings, but we should trust our current moment and problems. We should not think that somebody 300 years ago, or even older, you know, the Zhou kings that was long ago, centuries ago, that they could give us really rules that would help us understand what we should do in the present. So this person should actually rather have used his feet. The feet really represent basically the current moment, the current problems, his
need for shoes. 한비자는 말합니다. 圣人不其修骨，不法常可。论事之事，因为之备。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춘추시대 진나라에 왕량이라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마차를 몰면 이리야! 단숨에 천리를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천리 밖에 전할 소식이 있다면 왕량에게 맡기는 게 최고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량이 한 사람뿐이고 역사를 통틀어도 그런 사람은 거의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비자는 묻습니다. 君有一封信需立即传送，不知您会如何选择？有2种方法，其一是等别的王良出生，有幸要等到50到100年，不幸甚至会等到1000年吧。另一种方法就是选一些平凡的马夫们，将消息传递到千里之外。 오히려 보통 사람, 말몰이의 천재가 아닌 보통 일반 사람들을 20명을 50리 단위로 배치해서 뭐라 하면 충분히 지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왕량 못지않게 그 힘을 발휘할 것이다. 说圣人有多少？圣人很少，那就相当于我们要找驾驭的人，要用这个王良这个思路是一样的。但是王良又很少，同时也说明圣人也很少，在治国的时候。那么圣人少，那么这个是，我们就是绝大多数都是普通人了。那么如何来针对普通人设计一个也能达到的一个就是圣人治理国家的那个效果呢？报法处世则治，备法去世则乱。它要有一个制度的一个保障，在制度的这样一个运作之下，上边的那个最高的这个国君，即使是个普通人，那么如果制度的这样一个良好的运转，他也能够实现圣人在位时达到的那样一个政治效果。他在讲这个道理。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적용시킬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가 꿈꾸었던 성인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길에서 만날 수 있는 현실의 인간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위나라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는 가정이었죠. 어느 날 부부는 하늘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내는 비단을 딱 100필만 내려달라고 간절히 빌었죠. 그러자 남편이 눈을 번쩍 뜨며 비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왜 겨우 100필이야? 라고 호통을 칩니다. And the wife said, no, wait a minute, we don't want more. If we get more cloth, you're going to take a concubine. So this is a wonderful story about 利。那么这里边讲的是什么？讲的是利益的这样一种冲突，就是即使夫妻之间也存在着利益的这样一个冲突和利益的计较，这是韩非子的这样一个很重要的一个对于人性的一个考察。那么在韩非子的人性考察里边，他认为人与人之间
最本质的或者最重要的关系是什么关系呢？是利益关系或者利害关系。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이란 좋은 일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선행을 할 때 자신에게는 전혀 이익이 없고 오로지 타인에게만 이익이 되는 경우도 분명 있지 않을까요? 찾아보면 부하들을 자식처럼 대하는 장군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전해지고 있죠. 오자병법의 저자 오기처럼 말입니다. 76전 무패. 그는 76번을 싸워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천하무적의 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어느 날 오기는 한 병사가 악성종기로 고생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기는 무릎을 꿇고 앉아 직접 병사의 종기를 빨았습니다. 아마 역사상 병사의 독창을 입으로 빤 장군은 오기가 유일할 것입니다. 当时这个士兵的母亲就看到了这个事情，就一下就哭了，哭了。让旁边的一些其他人一看，就很不理解，说作为将军，吴起作为将军这么这个心疼你的孩子在战场上，然后为你的孩子吸这个脓疮，你应该高兴才对了，你为什么会哭呢？然后他妈妈就说了一番话，说吴起曾经也为这个士兵的父亲吸过脓疮，那么吸过脓疮之后呢，他父亲为了这个报答吴起的这样一种这个对他的这个爱惜，然后最后是在战场上奋不顾身英勇杀敌，最后死掉了。然后他说，现在吴起又为他儿子吸脓疮，那他也可以预见到他儿子将来在战场上也要被战死，也会这么样子，像他父亲一样战死，所以这才是他哭的原因。 육아 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오기는 부자지병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장수와 병사가 마치 부자지간처럼 서로를 아낀다면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전쟁터에서도 효과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한비자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所以他在吸脓疮，吸脓疮的目的是为了换取 士兵的忠心和感恩，那么怀着这种忠心和感恩，在战场上去杀敌，那么就会取得吴起想要的效果。那么在这个意义上来说，吴起一方面是利他的行为，但是本质上是利己，他为自己有利的。 그런데 이기심이라는 절망적인 인간의 속성을 통해서 한비자는 오히려 희망을 보았습니다. 적절한 통제를 통해 난세를 해결할 가능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기적이고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면 한비자가 두 개의 칼자루라고 표현한 상과 벌을 활용해서 백성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圣君任法而不任治，然后生义而天下治。 그렇다면 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명심해야 할까요? 夫火烈，民望而为之，故贤死焉；水懦弱，民暇而玩之，则
多死也。 한 비자에 의하면 관대함은 성왕이나 할 수 있는 어려운 통치술입니다. 보통 사람이 흉내내다가는 오히려 백성들을 난세로 몰아넣을 뿐이지요. 따라서 엄격함이 관대함보다 낫습니다. The idea that heavy punishments are effective, they don't necessarily foster love, they're not necessarily popular, but when people know that the punishments are very heavy, they avoid wrongdoing, whereas if they think the punishments are light, then maybe they'd be more inclined to take the risk of violating the law. This is a clear theme in Shangjinshu. Han Feizi somewhat too. Han Feizi believes that when a punishment is due, it should not be reduced, it should not be forgiven. People who have violated their assignment, let's say, need to be punished. つまり刑罰の目的というものはこれは威嚇予防というそういうその特徴があると思います。でいつ甘美氏も言ってますけれどもその泥棒をその処罰するのはこれはそのまだ泥棒してない人間をそういった行為から遠ざけるためのものであって一旦した人間に関してはもう無駄だとその効果はというようなそういった考え方ですね。つまり今で言うと一般予防というこの目的です。威嚇です。 따라서 형벌도 매우 잔혹했죠. 진나라에서 법가의 기초를 세운 상황이 집권하는 동안 매일같이 위수강변에서 처형이 이루어졌는데 한 번에 700명을 처형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시체에서 흐른 피로 위수가 붉게 물들고 통곡소리가 천지를 울렸습니다. 경죄중벌. 가벼운 죄도 무겁게 처벌하면 감히 어길 엄두를 못 내어 법을 지킬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한 비자가 생각한 법 적용의 원칙은 엄격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초나라 장왕이 긴급히 태자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비가 내려 태자는 수레를 탄 채 궁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초나라 법에는 내궁 안까지 수레를 타고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太子殿下，请下马。你难道让我堂堂太子殿搜随而至？太子殿下，这皇宫有皇宫的规矩，任何马车不得进入。我堂堂太子殿呀，谁管得了我？太子殿下，得罪了。你。 태자가 끝내 들어가려고 우기자 관리는 아예 수레를 부숴버렸습니다. 태자는 다음에 왕이 될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태자는 아버지인 장왕을 찾아갑니다. 태자가 왕한테 가서 울면서 저 정리를 죽여달라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왕이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있을 때 그 자는 내 법에 따라 다 지켰고 지금 태자가 후계자지만 태자한테도 아첨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야말로 정말 나에게서도 공정하고 그 후계자에서 공정하니까 그야말로 정말 모범이다. 그런 이야기죠. And this is just one of many episodes in the Han Feizi and many stories
where the Hanfeizi tells us and describes how law is the ultimate standard. The station of a person in social hierarchy doesn't play any role. Everybody is actually considered equal before the law. In some ways, this is a very attractive lesson. From the point of view of modern society, we really believe in equality. You know, whether it's the prime minister or an emperor of a state or, you know, somebody who cleans the toilets. Everybody should be treated equal before the law. So this is a value we believe in. 法不阿贵，诚不挠取。 법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평등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급이나 존귀, 친소, 재산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면 누구도 법을 지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If officials are not enforcing the law but are following their own personal whims or preferences, they will be abusing their authority. And if they abuse their authority, they will erode the legitimacy of the system. People will lose respect for the law, and they will stop complying with the laws themselves. 한비자가 생각한 법 적용의 또 다른 원칙은 신뢰입니다. 진나라의 법가 사상가 상황은 어느 날 도성 남문 앞에 약 10m 정도의 나무 막대기를 세우도록 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작거리에 다 모인 데서 나무 막대기를 세워놓고 이것을 저쪽 북문으로 옮기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옮기면 10금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옮겼죠.10斤呢，当时1斤等于20两白银，那么10斤呢就是200两白银。这个在当时来说那是很大的一笔数字了，但是人们将信将疑，就哪有这样的好事啊？结果他一看人们在犹豫的时候，加大这个赏赐力度，说奖50斤，50斤就相当于1000两白银。 나무 막대기 하나 옮기는데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거금이 걸린 것입니다. 이때 어떤 할 일 없는 남자가 나무 막대기를 북문으로 옮깁니다. 뭐 어차피 그리 힘든 일도 아니니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就从南门把这个三藏之墓移到了北门，结果他真拿到了50斤。那么通过这个故事，就使得秦国的民众当时就相信，商鞅言出必行，他说的就能做到。因为你看，他说从南门把这个三藏之墓移到北门，能赏50斤，他说到了，他说到。 也做到了，那么他以后在政治实践之中提的任何法令，他也能说到做到，从而确立起公信力来。 엄격함, 예외 없음, 그리고 신뢰야말로 시스템을 떠받치는 큰 기둥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스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송나라에 맛이 기가 막히게 좋은 술집이 있었습니다. 주인 장 씨는 예의도 바르고 술의 양을 공정하게 나눠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님이 점점 뜸해지더니 어느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술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술은 하나도 팔리지 않아 다 쉬어버렸죠. 결국은 그 마을의 어른이 이름이 양천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물어봤죠. 도대체 술이 왜 쉽니까? 그랬더니 혹시 개가 사납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개 사나운 거랑 개가 사나운 거랑 술이 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했더니 개가 사납기 때문에 술이 쉰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를 시켜서 술을 사오게 했는데 술집 앞에 사나운 개가 있으면 어린아이가 들어가서 감히 술을 사올 수 있겠느냐. 마치 나라에도 마찬가지다. 군주가 바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다.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들 중에서는 군주와 백성들의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존재, 마치 사나운 개 같은 존재가 있다. 그래서 그 개가 사납지 않아야만 나라가 잘 된다. 결국 여기서 개는 국가의 개혁을 가로막는 기득권 세력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하들이 없이 정치를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신하를 쓰되 그들이 딴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만들 또 다른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칠술과 육미로 대표되는 한비자의 술입니다. 韩非子说：“法莫如显，术不逾宪。法就是要让大家尽可能知道，尽可能的明确，尽可能的推广。而术就不一样，术是尽可能的让大家不能够了解。” 術というのはこれはあくまでもその君主の権力をないしは君主の政治というものがをそのうまく行うための方便というか、やり方というか、技術というか、それが術ですね。君主が例えば臣下をどのような形でその統制するのか、人民をどのような形で統制するのか、その方法やり方というものが術。 한비자가 주장하는 술로는 우선 유반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진상을 알기 어려울 때가 있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때는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어느 날 요리사가 왕에게 고기를 구워 바쳤습니다. 왕은 고기를 집으려다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버젓이 감겨 있었죠. 我肉里有头发丝，把厨师叫来。是。 분노한 왕은 즉시 요리사를 체포했습니다. 大胆！意欲为何？从实招来。那么他呢，就是面临被治罪的时候，他申辩，
申辩的理由就是我有罪，我有三宗罪。那么我的三宗罪呢，主要就是我的刀法很好，我在这个切肉的时候，肉断了，我头发不会断。然后我这个把这个肉穿上这个木棍的时候，我的这个技术也很好。我能把肉穿上去，然后不会沾上任何头发。我烤肉的时候，我的技术也很好，我肉能烤好，我的头发这个什么就是留在上面。所以我有罪。其实它隐含的一个意思是什么？隐含的意思，我有这么高的技术，怎么可能有头发留在上面呢？然后他紧接着补出来一句：难道这下边没有人跟我有点厉害的冲突吗？ 군주가 뭔가 꺼림직해서 찾아봤더니 바로 요리사를 시기하는 자, 즉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자가 일부러 머리카락을 감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 자를 처형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주가 신하를 다스릴 때는 항상 어떤 신하가 일을 잘못 저지르면 반드시 그 반대편에서 그 반대로 이익을 얻는 자가 분명히 존재한다. 고로 그 자를 쉽게 문책하려 들지 말고 그 반대편에서 이익이 있는 자가 누군지를 살펴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군주의 역량이고 자질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 군주의 리더십은 타격을 입는다. 이것이 이제 한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죠.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협지. 속마음을 감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속마음을 감추는 것은 모든 술의 핵심입니다. 전제군주의 역량이란 속마음을 들키지 않는 것이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하에게 속마음을 들킨다면 오히려 조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왕은 자신의 손톱 하나를 감추고 일부러 잃어버린 척을 했습니다. 아, 本王的指甲为何少了一只？你们干什么吃的？连本王的指甲也保管不好吗？ 놀란 신하들은 이것저것을 살피며 손톱을 찾아다닙니다. 이때 한 신하가 꾀를 냅니다. 我找到了，是我找到了。 And the official, and then he would test the officials. If the official actually would immediately try to pick up something from the floor, clipping his own nail and giving that to the king, it meant this is an official who's not honest. Because he realized the king wants that nail. I better comply, so I cut off my own nail and give that to the king. So that is a dishonest official. If, however, that official is going to say, oh, I can't find anything here, what happened? And if that official is actually facing the risk that the king might be very displeased, that is going to be an honest official.
that the king will be able to trust. So this is a wonderful episode that shows exactly the shu, the technique, of the king to find out who is really reliable, whom can I trust, who is taking risks. 다음의 술은 참관입니다. 여러 신하들로부터 서로 다른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하지만 한비자의 진정한 통찰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변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았는데 모두가 찬성하는 정책이 있다고 합시다. 그 정책은 확실히 좋은 정책일까요? 한비자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本谋者一也，一也者，诚以为可者办，以为不可者办。今一国尽以为可，是王办也。桀主者，故王其办者一也。 다시 말해 왕이 인해 장막에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일청입니다. 복지부동이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방법이죠. 옛날에 피리합주를 매우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300명이 한꺼번에 피리를 불도록 했죠. 이 중에는 물론 피리를 잘 부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예 불 줄도 모르면서 흉내만 내는 자들도 있었죠. 아무튼 수백 명의 연주자들이 모두 높은 봉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죽고 아들이 즉위했습니다. 새 왕은 합주가 아니라 독주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따로 불러서 연주를 감상했죠. 무임승차로 편히 지내던 엉터리 연주자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것입니다. 轮到南国处士的时候，你想他能吹还能混下去吗？他混不下去了，然后他自然而然就跑了。我不能说笼统的说你这儿该干什么该干什么，我一定要说具体到每一个个体的权利职责是什么，然后才能够根据他们的这个是非曲直来判断功过。所以叫依听则下，一一的听，一个一个的听，落实到具体的个体去考察，去这个就是确定他们的功过。那么这个才是最有效的治国的方法和管理的方法，最有效的就是这样的。否则很多人会这个尸位素餐，瞒天过海的。 And that's supposed to be, in the context of the Khanfei, a way to weed out duplicity. When people realize that the punishment, as we discussed, could be very severe for misrepresenting their own abilities, then you're likely to get them to offer themselves as honestly as they can, because they know that if their performance is very close to what they've promised, then they're likely to be rewarded. But if they've wildly misstated their capabilities, then they're going to be punished. 이처럼 한비자는
냉정하게 권력 정치의 현실을 꿰뚫어 봄으로써 미래를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도 권력 투쟁의 희생물이 되고 맙니다. But I say ironically because on the contrary, the way it worked out historically is by the ruler being so captivated by Han Fei's ideas, that brought out the jealousy of Li Se, one of the other major ministers, and Li Se then slandered Han Feizi to the ruler of Qin, and ultimately that led to the death of Han Feizi. So ironically, his extraordinary powers of persuasion in a certain sense led to his own demise. 한비자만이 비극적으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법가 사상가들의 최후는 대부분 비참했습니다. 진나라에 법가의 전통을 세운 상황 역시 거열형에 처해 사지가 찢겨 죽었고, 초기 법가의 선구자 오기 또한 개혁의 원한을 품은 귀족들에게 수많은 화살을 맞고 죽었죠. 때문에 한비자와 친분이 두터웠던 당개공은 일찍이 한비자에게 상한과 오기의 예를 들며 목숨을 소중히 여기라고 충고했던 것이죠.但是韩非子针对唐僖公的这个劝告，他说了一番话。那么通过这番话，我们可以了解到韩非子他的这个崇高的这个救世的情怀。那么这个救世情怀，他说了，说你虽然是唐僖公，虽然是为他的生命利益着想，但是他的理想是什么呢？他的理想是变众术，立民盟之道，是寻求。变众术立民盟之道，就是为了天下百姓的利益来做这个事情的。所以他说，你虽然为我的利益、生命考虑，那么虽然是为我好，但是你这么样说，其实是对我的人格的一种侮辱。你要让我放弃我这个崇高的这个救世的这种情怀，这个是对我来说是不能接受的。 아마 한비자는 자신의 이른 죽음을 알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비자와 법가 철학자들은 정치란, 그리고 권력이란 더러운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우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의 어두운 면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둠을 이용해서 연꽃을 피워내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현실주의자들의 결기일 것입니다.